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25째 날 Day 25 행복은 재미와 의미가 만나는 곳이다. 탈벤 샤하르 세상을 선물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향유하라. 진정한 현자는 자유로우며 흥겹다. 장자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재미와 의미이다. 삶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사는 것처럼 살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내 고단한 삶 속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자. 재미와 의미를 찾으면 좀 힘들어도 행복해진다. 내 삶에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 삶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고 삶의 허무는 사라지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 인생은 어떤 때 가장 신나고 즐거운가? 인생에서 재미를 찾으면 삶이 유쾌해지고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면 삶이 찬란해진다. 삶은 우리가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무대이다.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삶의 재미와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자. 행복은 재미와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 하지만 재미와 의미는 공존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어떻게 하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붙잡을 수 있을까? 삶이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진다. 마틴 셀리그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재미와 의미에 따라 움직인다. 탈벤 샤르. 인류는 과거에는 먹고 사는 생존에 급급했기에 재미와 의미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근래에 인류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재미와 의미가 이슈가 되고 있다. 나에게는 재미와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늘 흥미롭고 위대하며 아름답다. 그리고 영혼을 흔드는 강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삶의 재미와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스스로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재미있고 가치 있는 삶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진다. 철학자 니체는 놀이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라고 했다. 어린아이는 그저 삶이라는 놀이에 빠져서 재미있게 즐길 뿐이다. 삶을 긍정하고 너희 삶을 가볍게 만들어라. 춤을 추듯이 살아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면 춤을 출 수 있다. 니체. 재미있게 살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감성을 개발해야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줄 아는 어린아이는 그저 단순한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 심심하고 따분할 시간이 없다. 가슴을 뛰게 하고 자신을 몰입시키는 재미와 의미를 찾았는가?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지금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다. 삶에서 나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자. 흥겨운 기운을 북돋아 삶을 재밌는 쪽으로 만들어가자. 사람들은
흥겹고 재밌는 파티에는 모여들지만 쓸쓸하고 지루한 모임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노래하라. 그러면 산들이 화답하리라. 환희에 넘쳐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기뻐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넘쳐나리라. 잔치를 열라. 너의 집은 사람들로 넘쳐나리라. 엘라 휠러 윌콕스. 인간은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겠어. 그러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마크 저크버그. 재미와 의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역사상 가장 최단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가 되었던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이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마크 저크버그는 행복을 의미 있는 일과 동일시했다. 나에게 행복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매일 행복하고 싶다면 매일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자체로 성장이 되는 것 같다. 인간은 재미가 있고 자신의 삶이 의미를 지닐 때 행복해진다. 하루하루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삶의 재미와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 재미와 의미를 하나로 엮지 못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마크 저크버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의 재산을 다시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그는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목표는 돈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의 거대한 도전과 열정은 재미와 의미의 추구에 있었다.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했다. 그것은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가 그때그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도 중요하고 자신이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라고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남의 시선보다는 나의 장점을 살려서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있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상인에게는 세상이 시장이다. 폭력 집단에게는 세상이 피와 폭력으로 물든 항쟁의 장소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은 너무나 신비롭고 거대한 장난감이다.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곳에 든다. 중요한 것은 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시선 속에 있다. 앙드레 지드. 인생은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이다. 인생은 놀이와 게임이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장자. 행복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찰스 펄전. 우리는 세상을 적대적인 곳이라 생각하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것.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내가 적에게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인생사를 전쟁에 비유하게 된다. 즉 아군과 적군, 전술과 전략, 승리와 패배, 죽기 아니면 살기 등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비유는 세상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사방에 적을 만들고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듯 날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만나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한다. 그러한 삶에는 행복이 깃들 틈이나 있겠는가?
그러한 전쟁 이미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험악한 전쟁터이기에 치열하게 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 인생을 비극으로 보는가? 하지만 대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왕이면 인생을 희극으로 보고 축제라 여기고 삶을 즐기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놀이터가 된다.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므로 놀이터에서는 더 가지기 위해 싸우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 놀이터로 보는 삶에는 탐욕과 집착이 사라진다. 놀이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즐겁다는 것이다. 놀이터는 모든 것이 항상 해피엔딩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편견 없이 마치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살면 된다. 인생을 경주나 전투로 보지 말고 놀이나 축제로 여기자. 이 세계를 축제의 장으로 보고 즐겁게 살면 된다. 경쟁과 성공보다는 행복을 선택하자. 휴양지에서 미국인들은 서로 눈이 마주치면 쌩긋 웃으며 엔조이 하고 인사한다. 정말 멋진 인사이다. 우리도 길거리에서 눈을 마주치면 미소 지으며 서로 인사하자.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애국심으로 축구를 한다고 16강에 들 수는 없다. 축구를 즐겨라. 전투적으로 축구를 한다고 기술이 향상되지 않는다. 축구를 즐기지 않고는 누가 봐도 몸동작이 유연한 예술적인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축구를 즐기는 가운데 몸동작이 절묘하게 짝이 없는 아트 사커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 누가 보아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 버트런드 러셀. 인생은 소풍길이다. 진정한 현자는 존재 자체로 세계의 흥겨운 이끼인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는 세계와 함께 춤을 춘다. 그는 몸을 생의 자발적인 리듬에 맡김으로 늘 흥겹고 자유롭다. 장자. 인생은 희극일까? 비극일까? 인생은 희극을 가장한 비극일까? 오색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즐거운 것일까? 무색무취의 따분한 것일까?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세상은 즐거운 소풍길이고 놀이터이며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자면 어린아이처럼 삶을 흥겨운 놀이와 게임으로 여겨야 한다. 소풍 같은 인생을 살자.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장자. 나는 언제나 인생을 즐거운 소풍길과 연관 지우고 재미와 활기로 가득 찬 삶을 소망한다. 삶에는 반드시 소풍길처럼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소풍길에서 모든 것은 놀이가 된다. 모든 이와 함께 신나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소풍길인 것이다. 곰돌이푸처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소풍길이 되고 축제가 된다. 고대 중국의 현자, 장자는 마음이 하늘처럼 활짝 열린 소풍길 같은 행복을 누렸다.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된 듯 나비처럼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논이뤘다. 소풍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풍길에서는 모두 함께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풍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신나게 즐기기 위한 동료들이다. 인생을 소풍길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자. 주변의 나무, 풀잎, 꽃, 새, 바람 등 자연과 소통하며 계절의 흐름을 즐기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느껴보자.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누리며 새로움을 기대하며 미래를 꿈꾸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귀천. 일상의 삶을 축제로 가득 채우자. 축제는 자유 그 자체이므로 목적이나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순수한 시간이다. 안젤름 구린. 나는 이 세상의 축제에 초대받았다. 그렇게 내 삶은 축복받았다. 내 눈은 보았고 내 귀는 들었다. 타고르. 현대인은 이해타산에 너무나도 눌려있기 때문에 황홀한 축제의 즐거움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하비 콕스. 삶이란 축제와 같은 것이다. 스토아 현자들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축제로 보았다. 축제와 같이 흥겨운 삶이 행복하다. 기쁨을 동반하지 않은 행복은 없다. 한국인의 삶에는 축제와 휴식이 부족하다. 우리 한국인은 행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말년에 얻는 보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무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얻기 위해 참고 살아간다. 하지만 일상의 삶을 축제로 가득 채우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아마존의 원시 부족들 중 1년 내내 축제를 즐기는 부족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일상의 삶은 축제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축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면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고 내가 선 자리에서 늘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인생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나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일상생활에서 놀이와 즐거움을 찾아라. 창의성을 자극하려면 아이처럼 놀 줄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 행복하려면 삶의 활력소인 놀이와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동심의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놀이는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윤활유이다. 놀이를 하는 동안 인간은 자유롭고 명랑하며 생기에 넘쳐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따라서 놀이는 창의의 원동력이다. 놀이와 즐거움을 찾으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자유시간을 주어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미난 놀이를 한다. 어른이 되면 자연히 놀이나 재미난 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결과적으로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노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게임을 해보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곧 윷놀이, 카드게임, 보드게임 등을 추천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질 수 있는 나만의 취미도 좋다. 함께 놀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자. 아무리 쓸모없다 해도 놀이는 인간에게 멋진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놀이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놀이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글, 그림, 춤 등도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언제라도 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마련하자. 반려견이나 애완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놀이는 삶의 행복을 더해주면 물론이거니와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놀이는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구글 업무실은 놀이 환경을 통해 창의성을 촉진하도록 꾸며져 있다. 창의성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즐거워진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창의성과 즐거움이 계속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나비처럼 자유롭고 흥겹게 살자.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네카. 진정한 현자는 자유로우며 흥겹다. 도교의 현자, 장자는 흥겨운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세계와 함께 춤을 추며 신명나게 살았던 현자였다. 그는 과거를 굽씹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것을 향유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는 나비처럼 자유롭고 흥겹게 살 수 있었다. 장자의 절대 자유와 유유자적의 삶을 본받고 싶다. 행복은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꿈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여기, 지금이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고 미래는 기대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생생한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며 흥겹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꽃길을 걷듯 즐겁게 살자. 꽃을 따듯 삶의 환희를 만끽하라. 당신이 언제 웃음을 터뜨리는지 생각해보라.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도 밝아진다.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놀자. 웃음과 놀이는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웃을 때는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고 얼굴을 찌푸릴 때는 불행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된다 한다. 도저히 그럴 급이 아니더라도 한번 웃음을 지어보자. 훨씬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고대 중국의 현자 장자처럼 세상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환하게 웃으며 인생을 마음껏 향유하자. 흥겹고 신명나게 살자. 진심으로 생을 긍정하고 삶을 사랑한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깃들고 기쁨이 샘솟는다. 나는 오늘을 산다. 날마다 새로운 하늘을 본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향유하며 환하게 웃는다.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 새털처럼 많은 날들이지만 의미가 담기면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고 기적이 아닌 날이 없다. 그 의미를 부여한 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의미를 담으면 찰나의 인생도 영원으로 이어지고 의미가 없으면 100년의 삶이라도 한낮 아침 안개처럼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사마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이다. 수행자.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의미 있는 삶은 가치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만약 자신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안개 속에 휩싸여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모든 인생에는 필경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삶에 의미가 있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즐겁게 살게 된다. 의미가 있으면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된다. 반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겨운 일은 없다. 아우슈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이며 의미요법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해서 인간은 의미가 있으면 살 수 있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살 수 없다고 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빅터 프랭클. 나에게 관계된 모든 일에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자.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냥 스치는 내 일생의 사물과 사람, 그리고 상황에 보다 멋진 의미를 부여하자. 심지어 나 자신에게 닥친 고통에도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국민소득이 3반물이 넘어서고 선진국이 되어서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요즘 한국인은 삶의 의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나눔과 봉사활동 속에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결국은 후회 없는 죽음을 만든 것이다. 후회 없는 죽음은 곧 후회 없는 삶을 말한다. 행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라. 알프레드 아들러.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실존적 공허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릭 웨렌. 자신의 삶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 행복이 깃든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강렬한 행복이 밀려온다.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담아 성심성의껏 일하자.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부여하자.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미보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낼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그 의미를 발견하면 특별하게 된다. 누구의 인생이건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이건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 인생의 가치는 그 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 얻느냐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담긴 의미의 질에 달려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진다. 마틴 셀리그만. 삶의 의미는 자아를 꽃피게 한다. 삶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산다는 것은 한낱 골치 아픈 일에 불과하다. 윌러 캐서. 의미는 우리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영적 산소와 같은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채울 수 있을까? 삶의 의미는 자아를 굽히게 하며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모든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
만약 우리에게 의미와 목표가 없다면 마치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유리창을 마구 들이받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로 의미와 목표가 분명하다면 언젠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두 직장을 다니며 고단한 삶을 사는 이혼녀가 한 직장도 지겨워하면서 다니는 노처녀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삶의 의미 때문이다. 이혼녀는 직장 생활은 고단하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의미와 보람이 크기 때문이다. 행복과 삶의 의미는 서로 직결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일상적인 일에서 의미를 찾아보라. 당신의 하루가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이반 일리언